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을 검색하고요. 자, 접속해 보면 사이트에 접속이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Git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커뮤니티까지 전부 다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Git을 처음 시작할 때, Git을 설치할 때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윈도우 용서부터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프로 Git이라고 하는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Git을 공부하고 있고, 이게 영문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 나라에서 이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영문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프로깃을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PDF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Git이 무엇인지에 대한, 버전 관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죠. 그래서 버전 관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앞에 들어가 보면, 예전부터 그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자기가 뭔가를 개발하면 하루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 파일들을 보관을 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어떤 그 코딩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 놔야 다음에 개발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백업을 해 놨어요. 우리가 흔히들 백업이라고들 하는 것처럼 백업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PC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게 최초의 VCS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컬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 내가 코딩하는 파일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태는 여러분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로컬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하던 프로젝트를 전부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버전 관리를 외부에다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컬 컴퓨터하고 버전 관리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별도로 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서버 쪽에는 여러 가지 버전들을 쭉 나열해 놓고, 로컬에서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코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 집권식 버전 관리가 오면서는 협업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로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이쪽은 여러 명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것들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서버에 이상이 생기면은 로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복구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분산 처리를 하자. 한 곳에 집중시켜 놓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키면은 어느 한쪽이 이상이 생기더라도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요 분산 처리 방식,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DVCS예요. 그래서 요거는 Git도 있고 머큐리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인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Git이에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Git이라서 여러분들이 Git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 놓으면 만약에 서버 쪽에 이상이 생겨도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그 버전 데이터베이스를 복사를 하면 복원이 되는 거고, 그죠? 로컬에서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되겠죠.
지금 뭐 컴퓨터 A, B 이렇게 두 개만 나눴지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깃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들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복구가 더 쉬워지겠죠.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설명한 거는 지금 그 로컬 버전 관리가 됐건 아니면 중앙 집권식 버전 관리가 됐건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 됐건 이거는 그래도 버전 관리를 하는 건데, 통상 여러분들은 그 자기가 만드는 코드를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앞에 날짜를 붙인다거나, 그죠? 압축을 해가지고, 만약에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파일이 굉장히 많다, 리소스까지 해가지고 폴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 한꺼번에 압축을 해가지고 날짜하고 커멘트를 달아가지고 보관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쌓이게 되면 계속 그 파일들이 용량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몇 달 후가 지나고 나면은 그 전에 있던 파일들이 과연 어디까지 작업했던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일일이 압축해가지고 보관하던 거를 그 히스토리만 별도의 파일에 보관함으로써 개발자 개개인은 최종적인 파일 상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히스토리 안에서 검색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작업을 했구나 하는 거를 알아내고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버전을 가지고 또 개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만 쌓이게 되니까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깃에 히스토리만 쭉 쌓아놓게 되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깃에 대한 처음에 얘기였었고요. 자, 깃의 역사 나오는데, 깃의 역사 잠깐 볼까요? 깃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리눅스를 만든 사람 있죠. 리누스 토발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처음에 유닉스가 그 유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리누스 토발스가 많은 사람들이 유닉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리눅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리눅스의 커널을 개발하는데 혼자서는 개발을 못하니까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개발을 하게 됐고, 그때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했던 게 여기 빅키퍼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빅키퍼를 사용하다가 이 회사에서 그거를 유료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누스 토발스 같이 오픈 소스라든가 이렇게 함께 쓰는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둘이 결별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직접 버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자 해서 리누스 토발스가 직접 개발을 했죠. 그래서 2005년도인가 여기 2005년도 커뮤니티가 만든 리눅스 커널과 이익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2005년인가 보네요. 그래서 깃은 2005년에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 역사는 뭐 리눅스가 그처럼 더 길고 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그 대학에서 개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와 있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에서 많이 실제 취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리키게 되면서 몇몇 교수님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어떤 언어를 배우면서도 Git을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도 그 취업 전인 학생들이라면 Git을 반드시 익혀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개발자로 취직을 한다면 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Git은 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간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Git이 어떤 건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만 한번 살펴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구글에서 뭐 구글이 됐건 뭐 유튜브가 됐건 Git의 기초, Git 입문, 뭐 Git에 대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CLI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CLI가 뭐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쉘이나 그 CMD 같은 데서 그냥 그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 마우스를 이렇게 GUI처럼 마우스를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Git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CLI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맥이 됐건 윈도우가 됐건 리눅스가 됐건 GUI 환경이면 그 GUI 환경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소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그 Git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소스트리라고 하는. 소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용은 제공을 하면서도 리눅스용은 제공을 안 해요. 이런 경우라면 내가 리눅스 시스템에 가서는 Git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CLI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이 Git을 쓴다는 게 처음 쓰면 굉장히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아. 그런데 귀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커맨드로 계속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고역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맨드 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CLI로 그냥 이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CLI로 할 필요는 없고 GUI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익숙해지는 게 먼저지 커맨드를 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잘 사용하게 되는 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CLI로 하면서 명령어 외우기 귀찮아서 Git을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내 프로젝트는 개인 프로젝트가 됐건 회사 프로젝트가 됐건 무조건 협업이 아니더라도 Git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한다 하는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거야 쉘을 나중에 설치해 보면 그 쉘이 나오니까 쉘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여기 보면 홈에서 어디 볼까요? 커뮤니티 말고 Git 클라이언트를 소개해 놓은 곳이 있었을 텐데 GUI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볼까요? 다운로드. 요거는 Git에 대한 거고. Git 클라이언트 여기 있네. Git 클라이언트를 자, 여기에 들어와 보면 GUI 타입의 Git 클라이언트를 한 30여 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트리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맨드를 외워서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한다면 여기서
전부 다 호환이 되는 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맥이나 윈도우나 리눅스를 보면 될 테니까 맥이나 윈도우나 리눅스가 전부 다 지원하는, 이를테면 git 익스텐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별 거부감 없이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커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감이 들어서 git을 버리지 말고, 거부감이 든다면 마음에 드는 GUI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가지고 git하고 친해지는 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기는 소스트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 문서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든가 모르는 기능이 있으면 찾아보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스트리를 권해주고는 있는데, 소스트리가 예전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설치할 때 귀찮아진 게 뭐냐면 사이트 어떤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입을 하나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GitHub 같은 레포지토리를 제공하는 호스팅 회사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GitHub고, 그 다음에 GitLab이라는 데도 있고 빗버킷이라는 데도 있는데, 빗버킷하고 제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빗버킷에 또 가입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크라켄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유료 버전도 있어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리눅스, 맥, 윈도우 다 지원하니까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기크라켄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git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